옛날 옛적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 없이 어떻게 자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령님께 빌고 빌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나무를 캐러 가보니 더덕이 큼지막한 게 있기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더덕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덕아, 더덕아. 나하고 살자.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하니까 쑥 뽑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쑥 뽑히니까 뒤로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더덕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굴대굴 굴러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아기가 그날로 슬그머니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3, 7일 지나니까 걷고 100일 지나니까 뛰고 첫 돌이 지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것입니다. 산더미만 한 걸 한 짐씩 해오는 것입니다. 나이 67살 돼서 글방에를 보냈더니 하루만 가고 다시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고 어머니가 묻지 않겠습니까? 글방 아이들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고 딴 살림을 차린 것입니까? 어머니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내 아버지는 강원도에 콩 팔러 갔다. 돈 많이 벌면 온다고 했으니깐 기다리면 올 것이야.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3달 열흘 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 강원도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절에 공부하러 갔다.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를 찾아올 것이야. 하니까 그날로 집을 나가서 또 3달 열흘 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조선팔도 저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어머니. 하기에 할 수 없이 바른 대로 말해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더덕을 한 뿌리 뽑았는데 더덕하고 같이 뒹굴었더니 그날로 배가 불러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내 이름은 더덕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해서 아들의 이름이 더덕이가 되었습니다. 더덕이 나이 18살 먹으니까 밤만 되면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잇을 맞고 들어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3개 넘더니 커다란 바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 문인 것입니다. 더덕이가 바위를 잡고 끙하고 용을 한 번 쓰니까 그 큰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더덕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있는 곳을 보며 어머니도 그만 뒤따라오지 마시고 저와 함께 들어와 보십시오. 하기에 군말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뒤 밟은 걸 다 알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들어가 보니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위 문 안에 딴 세상이 있는데 온통 병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쇠붙이들인 것입니다. 병사들은 몇 천인지 몇 만인지 모르고 쇠붙이들은 죄다 칼이고 창이고 방패고 투구고 착용한 것입니다. 댕그랑댕그랑 하면서 밤낮으로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칼이야, 창이야, 방패야, 투구야 만들다가 더덕이가 들어가니까 쇠붙이 병사들이 반기며 더덕이 장군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구경 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덕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 좁은 나라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나무꾼 하나가 산속에서 더덕이를 보고 쫓아가서 이광경을 보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나라의 영모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이 임금귀에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나라에서 임금이 더덕이네 집에 왔습니다.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지 않겠습니까?
더덕이는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면 돈을 주마. 안 그러면 너는 당장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게야. 해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바위 문 있는 곳을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최 문이 열려야 말입니다. 힘장사 몇백 몇천이 달려들어 밀어도 꼼짝을 안 하니 말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를 내어 더덕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라, 언제든지 내 아들이 오거든 배가 아프다 하고 의원을 불러오라 해라. 그렇게 한다면 곡식을 주마. 그리고 나라에서 벼슬을 내릴 게야. 어머니는 임금이 더덕이를 죽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아들의 재능에 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덕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의원을 좀 불러오너라. 더덕이가 의원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의원을 부르니까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금인 것입니다. 임금이 의원 옷을 입고 의원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어야 낫는다. 그것만이 어미를 고칠 수 있을 게야.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산으로 들어가더니 사흘 만에 왔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덕이를 덮쳤습니다.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았으니 기운이 다 빠졌을 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단박에 사로잡을 작정이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흰 호랑이 99마리를 잡고도 더덕이는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당해낼 수 있어야지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임금이 또 꾀를 내어 더덕이의 어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머리가 아프다 하고 점쟁이를 불러오라 해라. 그러면 비단을 주마. 그리고 더덕이에게 정승자리를 주마. 어머니는 임금의 말에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지한 아들놈에게 정승자리를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점쟁이를 좀 불러오너라. 또 점쟁이를 부르니까 점쟁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임금인 것입니다. 임금이 점쟁이 옷을 입고 점쟁이처럼 차리고 왔습니다. 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복숭아 99개를 따다가 씨를 갈아 먹어야 낫는다. 그것만이 어미를 낳게 할 수 있을 게다.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더니 석 달 만에 왔습니다. 하늘복숭아 99개를 따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차렸습니다. 하늘복숭아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못 따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불효한다고 옥에 가둘 작정이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늘복숭아 99개를 보란 듯이 다 따온 것입니다. 트집 잡을 건더기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임금이 소가죽 3,000장으로 주머니를 지어주면서 또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라,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든 이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라 해라.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라. 내 말이면 반드시 들어갈 게야. 그러면 금덩이를 주마. 그리고 내 딸과 혼인시켜서 이 나라의 부마로 만들어주마. 그러면 미천한 너희 집이 부귀영화를 누릴 게다. 이 소리에 어머니는 임금님이 더덕이를 공주와 혼인시키려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더덕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임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얘야, 저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가거라.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저기에 들어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 들어가서 내가 잃어버린 가락지를 찾아주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더덕이가 그 말을 듣고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임금과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주머니를 꽁꽁 묶고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한 3,000번 치니까 뼈도 살도 다 부서졌습니다. 더덕이를 죽여놓고 임금은 어머니한테 준 돈이야 곡식이야 비단이야 다 도로 빼앗아버리고 인두로 팔다리까지 지져놓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울며불며 가죽 주머니를 풀어 헤쳐보니 뼈고 살이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더덕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나거든 말입니다. 어머니 만약에 내가 죽거든 안진뱅이 의원을 찾아 약세 첩을 지어다가 내 몸 위에 뿌리고 뼈 살아라, 살 살아라, 숨 살아라 하십시오. 그 길로 어머니가 안진뱅이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만에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안진뱅이 의원을 찾았습니다. 약세첩 지어달라니까. 밥 3,000끼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밥 3,000끼를 지어줬더니 빨래 3,000가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래 3,000가지를 해줬더니 물 3,000동이를 길어달라는 것입니다. 물 3,000동이를 길어줬더니 드디어 약세첩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세첩을 가지고 와서 더덕이 뼈가루 살가루 위에 뿌렸지 않았겠습니까? 한 첩 뿌리고 뼈 살아라 하니까 뼈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살 살아라 하니까 살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첩 뿌리고 숨 살아라 하니까 숨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더덕이는 흙으로 몸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이며 머슴이며 아이며 수천 명을 만들자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덕이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에 갔습니다. 임금이 놀라서 군대를 보냈지만 더덕이는 아주 손쉽게 군인들을 물리치고 임금의 앞에 갔습니다. 임금 앞에 가서는 전하, 제 어미한테 공주님을 저한테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약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주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임금이 뭐 할 말이 이겠습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덕이를 해치지 못한다면 사위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을 내주었습니다. 더덕이는 공주를 데리고 바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덕이가 만든 몸종들은 공주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바위 뒤의 세상에는 더덕이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금은 황당한 옛날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정말 더덕이의 나라가 있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